유니폼에 한글로 음바페 덴벨레라고 써 있습니다. 글씨는 훈민정음체입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주심과 악수를 나누는 음바페의 등 뒤에도 한글 이름이 선명합니다. 파리 선수들이 특별한 한글 유니폼을 입은 이유는 이강인 때문입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온라인 매장에서 음바페를 제치고 티셔츠를 가장 많이 판 선수입니다. 이강인 입단 후 구단 SNS 팔로워는 22,000명이 늘었고 파리 홈 경기를 관람한 한국 팬도 20%나 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선수들의 등판에는 한글로 새겨진 이름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훈민정음 글씨체가 예쁘고 한글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고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푼 메르카토는 이강인의 르아브르전 활약에 대해 음바페의 득점에서 이강인의 돌파가 나머지 액션을 만들어냈다. 후반 늦은 시간에도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공 소유권을 지키는데 몰두했던 이강인은 특정 순간에 팀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시즌 엔리케 감독이 그를 믿었을 때마다 그렇듯이 그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했다라며 이강인이 공격적인 부분보다도 팀에 필요한 플레이를 하며 헌신했다고 밝히며 언성 히어로와 같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프랑스 막시 풋도 이강인은 음바페의 선제골 장면에서 보여준 것처럼 끊임없이 전진하는 플레이를 시도했다. 압박 상황에서 볼은 소유하는 그의 능력이 팀이 숨을 돌릴 필요가 있을 때 큰 도움이 됐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이강인, 비티냐가 공존하면서 중원에 있는 게 눈에 띄었는데요. 둘은 포지션 라이벌로 평가됐고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사전 기자회견장에서 이강인과 비티냐가 경쟁 중인가? 란 질문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좋은 선수들은 같이 뛸 수 있다. 둘은 윙어 미드필더로 나설 수 있으며 한 명은 중앙에, 다른 한 명은 측면에 있을 수도 있다. 한 명은 그라운드에서 뛰고 다른 한 명은 벤치에 있을 수도 있다. 둘 다 벤치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일이다. 모든 게 가능하다고 답했었습니다. 이강인을 두고 프랑스 푼 메르카토는 음바페가 골문에서 마무리를 하기 전 나머지 장면은 이강인이 만들었다. 이강인은 공을 소유하며 조율을 해 PSG가 숨을 쉴 수 있게 했다. 엔리케 감독이 신뢰를 보내는 이유를 증명하듯 자신보다는 팀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바쳤다고 했습니다. 음바페와 평점이 같았습니다. 6점이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 89%, 터치 43회, 슈팅 블록 1회, 드리블 성공 4회 중 3회 성공, 그라운드 경합 승리 6회, 피파울 3회, 인터셉트 2회 등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공헌했습니다. 여기에 현지 팬들 반응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강인의 이번 경기는 정말 완벽했어. 이강인에게서 공을 빼앗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매우 깔끔한 컨트롤로 공을 운반했어. PSG의 템포와 공격을 이끌었다고 봐. 뉴캐슬과의 경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팀을 도왔다고 생각해. 이강인은 볼 컨트롤도 좋고 생동감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 미드필더에서 나오는 공격은 대부분 이강인이 이끌었어. 만약 이강인이 없었다면 미드필더와 공격수 사이 연결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이강인은 빌드업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선수야. 테크닉과 생동감이 느껴지고 명쾌함마저 보여. 이강인은 PSG에서 미드필더로 잘 성장하고 있어. 그는 패스를 통해 경기를 이끌고 매번 공을 잘 지켜내. 정말 훌륭한 선수야. 이강인의 전반전은 매우 뛰어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선 더 그런 것 같아. 전방엔 음바페와 덴벨레만 존재했지만 이강인이 그들을 잘 도와준 덕분에 PSG가 승리할 수 있었어. 그의 경기력은 뉴캐슬과의 경기보다 훨씬 더 나았어. 이강인이 저런 역할을 맡아서 계속해서 미드필더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아주 놀라워. 그가 입지를 굳히고 마침내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수 있어서 기뻐. 이강인을 영입한 PSG의 현명한 선택이었어. 그는 젊고 적응이 빠르고 다재다능하잖아. 특히 엔리케는 그를 왼쪽 미드필더로 빠르게 정착시킨 것 같아. 이강인은 더욱 자유롭고 왼쪽 터치라인에 갇히지 않아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선수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극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제롬 로탕은 이강인을 선발로 내보내야 한다. 그와 주전 경쟁 중인 비티냐와 비교해보자. 이강인은 비티냐보다 훨씬 뛰어난 선수다. 기술이 좋아 상대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발기술도 훌륭하다. 상대가 강하면서 압박을 잘하는 팀이라면 이강인 같은 선수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를 책임졌던 디디에 도마. 이강인은 상대 압박을 이겨낼 줄 안다. 기술과 배포가 상당하다. 겁이 없어 상대 압박도 잘 뚫을 수 있다. 중원에서 쓰기 매우 적합한 선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이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루이스 엔리케 감독도 풀타임을 부여했습니다. 후반에 덴벨레와 무키엘레, 솔레르를 불러들이고 콜로무아니, 밀란 슈크리니아르, 리카 에르난데스 등을 투입하며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 이강인은 벤치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강인의 패스와 공격성이 지금까지 화제였다면 이번 10명이서 뛴 경기를 통해 수비 헌신에도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강인도 수적 열세를 이겨낸 데 만족한다.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어려운 경기였지만 긍정적인 대목이 있었다. 특히 수비에서 우리는 아주 견고했다. 르하브르의 골을 내주지 않고 승리한 건 아주 좋은 결과다. 매우 행복하다라고 팀 승리를 우선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리케 감독 역시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정신력을 높게 평가한다. 한 명이 부족해도 평소처럼 아름다운 플레이를 펼쳤다며 수비가 좋았다. 오늘 플레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공과 역습을 모두 펼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줬다라고 박수쳤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는 이날 양팀 선수 중 가장 많은 드리블 성공 3회로 1위를 차지하며 여전한 탈압박 능력을 보여주었고 89%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 잘 안착한 이강인 선수인데요. 후스코어드닷컴 기준 이강인은 시즌 평점 7.18을 기록 중입니다. 알고리즘 기반 통계 점수인데요. 팀에서 6번째로 높은 평점에 해당합니다. 다음 경기는 리그 8위에 위치해 있는 낭트인데요. 낭트를 상대로 오는 11-8연승에 도전하는 PSG입니다. 파비안 루이스도 부상이라 다시금 중원자원으로 출전할 것이 예상되는데요. 다시 한번 맹활약 펼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은두르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며 다시금 새삼 대단한 이강인이라고 조명받고 있는데요. 2004년생 유망주 은두르는 벤피카에서 성장한 다음 프로에 데뷔했습니다. 이탈리아 연령별 대표를 두루 거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여름 벤피카와 계약 만료 이후 자유계약으로 PSG에 입단했지만 로테이션 멤버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탑 메르카토에 따르면 엔리케 감독은 은두르는 이탈리아 희망인 유망주이자 국제적인 선수다. 피지컬과 기술적인 조건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곳에는 경쟁이 있어 출전 시간을 부여하기 어렵다라며 제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로라하는 선수들 틈에서 경쟁에 빠르게 연착륙한 이강인이 새삼 대단한 대목으로 느껴지는데요. 여기에 음바페 동생이 이강인의 경쟁자로 등장할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프랑스 스포츠 언론 르디 스포르트는 PSG의 재앙은 음바페 가족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엔리케 감독의 다재다능한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을 기용할 수도 있으며 카를로스 솔레르에게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다. 세르 은두르는 출전 시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엔리케는 구단의 미래를 대표할 수 있는 에단 음바페 기용을 결정할 수 있다라며 이강인과 솔레르 등의 자원이 있음에도 에단 음바페를 이른 시점에 1군에 기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단 음바페는 형인 킬리안 음바페의 친동생으로 나이는 자이르 에메리와 동갑인데요. 다만 지난 시즌부터 1군 무대에서 모습을 보였던 자이르 에메리와 달리 아직은 제대로 1군에서 활약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프리시즌 당시 전북 현대와의 친선 경기에는 출전했습니다. 기술적이고 왼발을 사용하는 미드필더로 볼 간수 능력과 탈압박을 활용한 전진 능력이 좋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강인은 최근 르하브르전에서도 선발 출전해 팀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전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착실한 기반을 쌓고 있기에 당장 에단 음바페에게 흔들릴 상황은 아닌데요. 에단 음바페의 등장도 당분간 이강인의 주전 입지를 위협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